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죠? 네, 또 오늘 또 쉬게 되면 오늘 일하고 또 내일부터 또 주말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출근하신 분들 힘내시란 말씀 먼저 드리고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세릴 샌드버그. 감사 스마일도 이 한 줄 명언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면서 실행이,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좀 더 버텨보기로 다짐해봅니다. 비록 충분한 돈은 없어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집값 정상화를 바라며 무주택으로 버텨보고자 합니다. 감스님들 중에서 물론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물론 1년 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잘 기록해 놓겠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아마 1년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글을 썼던 2025년 10월 7일 그리고 26년 10월 7일 1년 지나고 나서 아마 이 글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경부라인 아파트, 대표 아파트 국민평형 최근 실거래가 및 평당가를 이렇게 조사를 아파트 랩에서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동탄도 지금 4,500이 넘었고 뭐 광교, 그 다음에 수지, 그리고 뭐 분당, 판교 할 것 없이 진짜 엄청나게 경부라인 아파트 가격이 정말 지금 이게 보는 것이 진짜 실화일지 이게 약간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을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강 이북,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라든지 뭐 운정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양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본론으로 GTX-A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갖다가 키를 맞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갖다가 정부에서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하면 특히 경기 남부에서 사람들이 쏠리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 GTX-A 뿐만 아니라 B, C, D까지도 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갖다가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저는 이 서북부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진짜 내년 6월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본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문정부 시즌2야. 이 표는 제가 올 6월달에 7월달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국과 서울,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하고 보면서 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말 앞으로 올해보다 저는 내년에 집값 상승이 더 무서울 거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믿지 않으셔도 되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능력 여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꼭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는 엠바고 오늘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10월 10일 아침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사실대로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로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주택담보가계대출 사업 제한이라든지 서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경기 주요 지역 투기과열 또는 조정지역 지정이라든지 마포, 성동, 강동에 있는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는 아마 10월달에는 힘들 거라고 보면 11월달 또 공공임대라든지 토지반환부 주택 서울지역 공급하겠다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6가지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 절반 이상은 아마 새롭게 정부에서 아마 규제 대책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이후에 지금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대책이 나오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을 갖다 실거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서울만 올라가고 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또 우리가 선호하지 않은 지역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갭매우 장세로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GTX-A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6,420만원. 제가 2016년도에 MBC 다큐에서 미친 부동산 가격을 집중 보도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때 당시만 해도 5억 1,61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친 가격이었다고 이제 다큐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 전세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9년 후, 뭐 2034년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제가 또 아침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때 가서 얼마 정도 올라져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겠지만, 감사스마일 예상을 하게 되면 원화가치 폭락이라든지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아마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 지금도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1,618만원보다는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한번 현명하게 생각을 갖다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소론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지만, 이게 GTX-A 역세권 시세표입니다. 아파트 랩에서 6월 20일 날 운정중앙에서부터 동탄까지 이런 아파트 주요 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많은 것들 살펴보지 않고 일단 연신내에 보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이 33평이 11억 2천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이게 작년 12월 달 GTX-A 개통하기 전에는 10억 대였습니다. 10억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랩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운정중앙도 지금 7억 2천, 이게 6월 20일 기준인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7억 7천, 그러니까 5천이 오른 거고요. 6월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는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내년 6월 30일 GTX-A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면 3단계가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의 이 GTX-A 역세권 실거래 가격이 지금하고 같아 있을까요? 더 높아져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석 명절 때 10월 3일날, 제가 10월 3일날인가 10월 2일날 제가 이 이야기 드렸는데, 놓치면 후회한다 GTX-A 역세권 아파트 지금 사야 하는 이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보시고 과연 이제 내가 이걸 행동을 하느냐, 행동을 하지 않느냐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의 지인 민우님께서 GTX-A 내년 전구간 연결 운정중앙부터 동탄까지 내년 생활 반경이 확 넓어진다 관련해가지고 정말 멋진 포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지식당근님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진짜 와닿는 이야기고요.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스님들께 진짜 이 내용을 갖다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내용 꼭 들어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못다 했던 내용들은 이 블로그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GTX-A 진짜 3단계 개통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서울역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 삼성역을 갖다가 이제 무정차로 이제 수서라든지 그리고 동탄까지 한 번으로 내려가는 이 시간이 내년 6월 말, 정확하게 말하면 6월 27일 날 개통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GTX-A가 북쪽이랑 남쪽으로 따로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까지만,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이래서 반쪽짜리 GTX라는 말이 나왔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수도권 남쪽 끝자락에서 동탄에서 북쪽 끝인 파주 운정까지 끊임없이 환승 없이 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수서까지는 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 여행지 선택폭도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버스, 지하철 갈아타던 복잡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 직행 루트로 바뀌니까 주말 반나절 코스도 이제는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년 개통에서 진짜 주목할 거는 동탄에서 운정 중앙까지 연결되면 출퇴근과 여행 두 가지 생활 반경이 동시에 확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왜 진짜 GTX-A가 개통을 했는데 집값이 안 올라? 진짜 삼성역까지 정차를 해도 집값이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 6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6월 상반기 지금 개통 일정을 보니까 토요일날 개통을 거의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6월 27일 아마 개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지금 보시면 이제 운정 중앙에서 만약에 이제 동탄까지 간다고 하면 1일 100회, 그 다음에 수서까지는 41회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동탄까지 간다고 하면 동탄행을 타시면 되고, 난 수서까지 간다라고 하면 수서행을 타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상행으로 올라오시는 동탄이나 용인에 오시는 분들은 수서라든지 운정중앙행을 타시게 되면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역별 가볼 만한 로컬 코스를 미리 뽑아두자라는 게 이 하단부에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GTX 역세권의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하고는 완전 또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이고, 제가 GTX-A 역세권에 어찌됐든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도보가 아니면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마을버스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보다 가격이 최소한 한 장, 저는 내심 한 2장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GTX-A 역세권 시세표가 이게 그러니까 올해 6월 20일 기준의 시세표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 시세표가 10월 2일 기준의 시세표입니다. 그러면 4개월 만에 이렇게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한 9개월 후 이제 10월 2일 기준이니까 내년 6월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북한산 1대 7차는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대공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운정 중앙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진짜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감사 스마일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 할 일은 간단하다. 자주 쓸력 하나 정하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안에 닿는 준비된 코스를 세트로 묶어 놓거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보다 예를 들어서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수인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 쪽으로 해가지고 GTX-A 접근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 놓는다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경기 남부만큼 이제 경기 북부도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개통은 시계를 맞추고 생활은 지도를 바꾸기 때문에 GTX-A가 개통을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하고 27년도에 만약에 진짜로 삼성역이 정차된다고 하면 진짜로 집값의 그런 양상 자체, 또 수도권의 그리고 집값 평준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쏠림 현상들도 아마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 기사 하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사도 정말 좋은 기사더라고요. 시민기자 한우진님의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GTX 내년 전구간 연결, 대치역에서 서울역 17분 만에 간다.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제 영상 보시고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은 이 삼성역이 정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값이 서북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경기 남부에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개통 예상 시기는 진짜로 이제 내년 6월에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시점에 GTX 삼성역 자체 출구가 없지만 아마 환승 통로로 해서 2호선 영역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개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2028년이 되게 되면 GTX A 역사 전체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2년 후를 내다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는 서북부에 특히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연신내역, 서울역 여기에 있는 6개 그리고 경기 남부 쪽에 있는 동탄역이라든지 용인 구성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역이라든지 수서역 주변을 갖다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서역에서 이제 내려가는 수서역에서 이제 동탄행은 어찌됐든 간에 선로를 SRT랑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운행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건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할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면 우리는 서울역에서만 KTX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SRT를 갖다가 또 타고 수서역에서 이제 지방을 또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두 대표 고속철도역이 전철로 빠르게 연결된다는 이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철의 역방향 환승 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역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GTX를 찾아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운행 시간도 더 짧아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대치역에서 서울역을 간다고 해보자. 현재는 3호선에서 충무로 4호선 경로로 해서 35분이 걸리는데 GTX A 도심 구간이 개통되면 대치역에서 남쪽 방향인 수서역으로 해서 간 후에 G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게 되면 10분, 총 17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승 횟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까 GTX A가 개통하게 되면 녹본에 계시는 분들이 역방향으로 불광 그다음에 연신내로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남 삼성역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또 동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녹본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찾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빠른 속도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서 승객이 자발적으로 역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승하게 되면서 또 여러가지로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쪽짜리의 GTX A만 보고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개통하는 것들을 1년 후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가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있을 GTX A 서울 도심 구간 연결은 수도권 전철망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서울 내부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GTX가 서울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심 철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 GTX 서울역에서 수역 구간이 계획대로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개통되게 되면 GTX가 한층 더 편리한 수도권 철도 교통망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며 여기에서 개통은 26년 6월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달로 넘기지 않으려고 주로 월말에 개통된다는 점, 지하철 개통은 토요일이 원칙임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6월 27일 날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GTX A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서울교통공사가 맡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국토부가 이제 민간에 GTX 비용 673억을 보존해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 상반기고 27년에도 아마 이런 적자 비용, 운영 비용 보전을 갖다 해주는 것 때문에라도 27년에 삼성역의 환승 통로를 갖다 구축해서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년 6월 삼성역 무정차 개통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약간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꼭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물리적 거리로 파주라든지 고양시에서 경기 남부 판교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거는 자차로 아무리 빨리 새벽 시간에 가더라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앞으로 출퇴근 시간은 6분 배차 간격으로 해가지고 1시간 이내로 파주 운정에서도 동탄까지 1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전에도 놓치면 후회한다. GTX-A 역세권 아파트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와닿지 않는 분들께는 정말 공연불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GTX-A가 내년 전구간 연결이 됩니다. 운정 중앙부터 동탄까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운정 중앙이든 킨텍스든 대곡이든 연신내든 아직 개통하진 않았지만 창릉이든 뭐 서울역이든 삼성역이든 수서역이든 성남역이든 구성역이든 동탄역이든 지제역 주변에서 아직 평택 지제까지는 아직 고진 않았지만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진짜 이 GTX-A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면 분명한 거는 내년 삼성역 개통되기 전에 서북부 쪽에 진짜 운정 중앙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7억대 없을 거고요. 지금 보니까 킨텍스가 보니까 지금 13억이 넘었는데 아마 개통할 시점쯤 되게 되면 15억이 넘을 거고요. 특히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호선으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파급 효과를 보이고 창릉역 개통하기 전에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창릉천 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GTX-A라든지 고양 은평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시너지가 오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네이션처럼 또 이제 K컬처밸리의 이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회사도 고양시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만 정말 부자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경부라인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마포 성동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은평이라든지 동대문열의 성북구란 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갭매우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역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10월 10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꼭 제 이야기를 갖다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